안녕하십니까. 이제 5번째 과목 화재 조사 관계 법규 이제 볼 차례입니다. 자, 이쪽 파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령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이제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뭐 뒤에 가서 뭐 소방기본법, 뭐 형법, 민법 이런 거 다 치면 나옵니다. 자, 이 법령을 보면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법이 1조부터 해서 아래까지 뭐 법 따라 다르지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 주요한 부분 그리고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1조부터 100조까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큐넷에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이 출제 기준이 있죠. 출제 기준 안에는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나와도 이상은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뒤로 갈수록 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이제 2조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1조의 목적이 나오고 자, 그래서 정의 부분이랑 아니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한 3조에서 20조 안에 보통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그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법을 만들면 중요한 부분 앞쪽에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 사실상 책에 있는 부분이라도 잘 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합격하는데 고득점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법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실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은 이거 전부 다 써야 될 것도 아니죠. 그래서 법을 볼 때는 자, 중요한 게 자, 주체 누구한테 자, 뭐 몇 년 며칠 몇 년 아니면 몇 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수치가 나오는 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뭐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시면 나머지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뭐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건 아니시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위주로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는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 아니면 소방관서장이 뭘 한다 이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하긴 합니다. 다행인 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관련된 과목이니까 이제 소방 설비 기사 기계 전기 하셨던 분들 이제 법규 나오죠. 소방 관계 법규 그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목적 볼게요. 목적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기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풀네임이고 약칭으로 화재조사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검색을 해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시행 일자가 나오거든요. 잘못 검색하면 막 옛날 거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자, 만약에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개정된 물론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개정된 그 날짜 이후에는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야 됩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여기에 기초를 하거든요. 화재 예방 및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자,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다. 이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볼게요. 자,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앞으로 이거를 소방관서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자,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언제?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신고를 받고 아니면 출동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뭐를 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 틀려요, 아무도. 지체 없이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번에 신고를 받은 후에 조사한다. 2번에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 3번 출동한 다음에 해야 된다. 조사가 끝난 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골라주시면 돼요. 자, 조사 항목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원인에 관한 사항, 인명, 재산 피해, 대응 활동, 소방시설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 해요, 누가?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해야겠죠. 누가 한다? 소방관서장이. 대부분 다 소방관서장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화재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화재일 경우에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요? 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뉴스 보면 이제 안타깝게도 어쨌든 여러분들 매년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죠. 화재로 인해서 뭐 제천에 이런 이제 사우나 목욕탕 화재가 났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되는 그 이제 화재 사망자가 5명 이상일 때 아니면 자 그냥 화재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해야 됩니다. 자, 현장 보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소방관서장은 자 현장 보존을 해야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대신 방화, 실화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수사의 대상이 되면 자,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송지에 구역을 해야 되죠. 자, 왜냐하면 경찰이랑 이제 소방 쪽이랑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어쨌든 범죄에 이제 흔적이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 쪽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 났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거죠. 출입조사 누가 해요? 소방관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 관계인에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죠.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 질문 누가 해요? 자, 화재조사관이 하잖아요. 어디 소속이에요? 소방관서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증거물 수집 누가? 관서장이 자, 할 수 있다. 어쨌든 뭡니까? 이 조사관 여기 소속 아닙니까? 그럼 그 기관의 장이 다 이런 거를 이제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협력해야 되죠. 자,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협력을 한다. 출입 통제, 자, 증거물 수집 보존, 그리고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 뭐 내용 너무 쉬워요. 자, 증명원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자, 어떻게 한다? 발급을 해야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 기출되었던 것만 한번 보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공부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슬슬 그냥 공부하면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저거를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은 이상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사실 안 틀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벌칙, 과태료 부분은 타 시험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우지 않고서 풀 수 없잖아요. 자, 벌칙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벌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과자가 뭐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아니 우리 가족 아무도 전과자가 아닌데 뭐 이렇게 많으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자, 건수가 뭐 1000만 건이 넘는다라는 뭐 말이 있어요. 그냥 이 과태료는 내면 끝이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벌금 처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죠. 자, 허가 없이 화재 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 변경, 훼손한 사람. 그럼 증거물 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화재 조사관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조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거부한다, 못 들어가게 뒤에서 잡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3번이 잘 나와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사람. 이거는 화재 조사관 아니면 소방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벌칙이 되지 않을까요? 자, 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만약에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관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건물 주인 아니면 건물 뭐 관리 직원 아니면 거기 입주한 사람.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 현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방에 조사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영욱 씨 집에 가봤는데 방에 뭐 있고 야 그렇게 살더라 뭐 있더라. 그리고 조영욱 씨 회사에 가봤는데 야 거기 뭐 개발하는 것 같더라. 야 이거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주로 나오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 3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화재조사법에 따른 자 벌칙 기준에서 관계인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자
양형 기준은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과태료 아니고 벌금이에요. 벌금은 기록에 남고 과태료는 내면 끝나요. 자,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어떤 행위를, 자, 증거물을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훼손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리고 증거물 수집을 방해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막 블라블라 떠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칙이고, 자,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뭐냐면 좀 더 낮죠, 금액 자체가. 그리고 과태료는 내면 끝나요. 자, 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물리지 않고 벌금도 그렇고 이하기 때문에 보통 감경이 됩니다. 자, 허가 없이 출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뭔 차이예요? 자, 들어가서 이동 변형시킨 사람이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은 그냥 들어온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뭐 하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이제 테이프 쳐놨는데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보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딴 시키는 일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랑 자, 뭔 차이죠? 그냥 방해하거나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뭔가요? 어떤 행위를 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만 왔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정리를 잘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자, 여러분들 필기 때는 조금 쉬워요. 이제 우리는 필기하기 때문에 자, 필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 차이점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아직은 아니지만 실기 가서는 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는 이거 써야 되거든요. 쓸 때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화재조사법에 나와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쓰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감식과 감정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일단 감정부터 볼게요. 자, 감식, 감정. 여러분들 하잖아요. 어떤 뭐 감정을 했다. 어떤 이제 감식을 했다. 자, 뭔 차이냐면 감정부터 한번 볼게요. 감정. 자, 감정은 뭐냐면 자,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자, 등 이런 것들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는다. 자, 한마디로 감정은 이걸로 보면 됩니다. 감정은 자, 증거물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자,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이런 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실험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야 됩니다. 실험하고 이런 뭐 자료. 이 결과가 실험 결과입니다. 단순히 그냥 실험 결과. 그래서 이겁니다. 자, 화재 조사를 하는데 자,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떠한 이제 유류로 추정되는 이러한 이제 촉진제를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자, 이게 휘발유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감정이에요. 이거 휘발유다. 자, 감식은 뭔가요? 자, 판정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재 원인이 뭐 때문에 났다 하는 것을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자, 경험, 그 사람 이제 조사관의 경험 그리고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을 가지고를 종합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감식을 해서 이겁니다. 휘발유 발견됐다. 화장실에서 자, 휘발유가 나왔기 때문에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화장실에 누가 휘발유를 부어서 여기서 불이 났고 이것 때문에 시작됐구나. 이걸 밝혀내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이 말이 꼭 나올 겁니다. 우리는 키워드만 이제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되세요. 그래서 규명을 한다. 종합적인 판단으로 자, 규명. 자, 발화는 뭔가요? 발화. 자, 열원에 의해서 가연 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입니다. 발화. 발화가 뭐예요? 불 나는 걸 발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발화와 발화 열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발화 요인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발화열원 볼게요. 발화열원. 발화열원이 최초 원인이라면 꼭 나올 겁니다. 자, 발화는 불 나는 거. 발화열원은 자, 최초로 자, 뭐 때문에 불이 났다. 다음에 이제 발화 요인부터 볼게요. 이제 세 개가 보통 같이 나오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발화 여기 요인은 자, 발화로 이어진 연소 현상에 영향을 줬다. 한마디로 이제 뭐지? 발화로 이어지게 영향을 줬다. 발화 이어지게 영향을 준, 자, 뭐, 어떤 이제 뭐 인적, 물적, 자연적 요인이 됩니다. 뭐 사람이 붙였다, 아니면 또 물건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뭐 자연현상, 뭐 번개가 쳐서, 아니면 뭐 낙뢰가 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발화 지점, 장소,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쉽죠. 발화 지점은, 자, 화재가 시작된 뭐 지점이고, 장소는 그 장소고, 최초 척화물은, 자, 이게 이제, 자, 제어하기 힘든 화재로 발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화 열원에 의해서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꼭 나올 겁니다. 이 힘들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죠? 발화 열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초로, 자,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이죠. 그래서 라이터 불. 자, 라이터 켜고 있다고 이거 화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자, 어디 이런 이제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뭐 벽에 불이 붙었다. 아니면 화장실에 누가 기름통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불이 붙었다. 라고 한 거죠. 열원은 뭡니까? 거기다 불 붙인 거. 라이터 또는 뭐 정전기 또는 뭐 다리미를 갖다 댔다. 다리미가 예, 발화 열원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리미를 옷에 올려놨다가 옷에 불이 붙어갖고 확 번졌다. 그러면 그 옷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초 착화물이 되는 거고, 요인은 뭐예요? 자, 사람의 실수, 인적 요인, 사람이 부주의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이거를 잘 골라낼 수 있어요. 나머지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 그래서 화장실에서 누가 라이터로 불 붙였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기름통에다가, 기름통에 불이 붙어갖고, 기름통이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번져갖고 갑자기 화장실에 탈 수 있는 물건, 아니면 화장실에 이제 하필이면 또 거기다가 누가 통나무를 갖고 왔어요.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이 확 번졌다라고 하면 연소 확대물은 이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가져온 그 나무 똥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입비, 손해율, 단가율 세트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가율까지. 재구입비는 자, 그냥 화재 당시 재구입비 빼고입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최종 단가율이랑 헷갈렸네요. 이거랑 다음에 나오는 최종 단가율. 자, 재구입비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 칠판 지우개. 이거를 제가 2,000원에 샀어요. 2,000원에 샀는데 불타갖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필요해서, 이거 수업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또 사려고 하니까, 자, 다시 구입을 해야겠죠. 이때 재구입비라고 하면 뭐냐면, 당시 피해물과 같거나,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것을 이제 재건축 할 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고 하면 당시 피해물과 똑같은 거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비슷한 거 살 수 있을 때 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어렵진 않고, 손해율은 뭐냐면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의 정도 따라서 피해 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이 옷이에요. 뭐 비싼 옷은 아니지만 이게 엄청 비싼 옷이었습니다. 근데 수선도 아주 그냥 잘 돼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이 이게 뭐 1,000,0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까지만 탔어요. 그러면 여기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팔만 새로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유명한 디자이너가 수선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 1,000,000원인데 팔만 붙이면 그냥 100만 원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손해 100%라고 볼 수 없잖아요.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옷인데 여기만 날아가고, 어쨌든 돈 어느 정도 돈만 들이면 수리가 된다. 그때 이제 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보고선 이제 손해율을 이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집 같은 경우에도 자, 불이 났는데 벽 이쪽만 좀 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 손해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피해액 할 때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손해율 계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잔가율, 자,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최종 잔가율, 자,
내용 연소가 다할 경우 잔존 가치에 대한 이제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이고, 이거 뭐냐면 내용 연수라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이라고 하는데, 자, 50년 지나도 건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건물도 거의 이제 5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40년은 넘었어요. 40년 이상은 됐습니다. 자,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여기 이제 또 막 회사도 있고, 자, 뭐 1층에는 상가도 있고 지하에 상가도 있습니다. 뭐 운영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뭐 10년 지나도 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자, 내용 연수 같아 하면 가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 이제 파트에서 과목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화재의 유형 6가지가 있죠. 건, 자, 위, 선, 임입니다. 나머지 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죠. 건축, 구조물, 자, 철도, 위험물, 가스, 선박, 항공, 임야, 기타 화재. 임야에는 무슨 뭐 들판, 산, 아니면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과수원, 아니면 뭐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자, 화재 건수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 대상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불을 냈는데 서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미친 사람 한 3명이 와갖고 각자 불지릅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화재가 났다. 이게 아니라 자, 방화범 한 명당 한 건의 화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대상물의 여러 방화명 3명이다. 그러면 자, 3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화점이 2개 이상이에요. 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발화점이 2개 이상인데, 자, 여러분들 집에 방이 10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이 여러분들의 건물 만약에 2개를 갖고 있으면 다른 건물인데 아래 뭐 하나의 이런 뭐 전기 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누전이 발생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2개 이상이지만 누전점이 동일하면 그냥 어쨌든 그 누전이 돼갖고 전기가 누설이 돼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현상. 만약에 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갔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나라 근처 나라 있죠. 지진 잘 나는 나라. 자,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자, 화재가 20군데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그 지진 하나로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건의 화재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화재 현장이 둘 이상 관할 구역에 걸친 화재.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부천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랑 부천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화재가 이렇게 퍼졌습니다. 자, 최초 시작점이 어디죠? 관할구역이 2개 아닙니까? 자, 경기도인 부천과 서울. 그런데 부천에서 시작했으면 부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보는 겁니다. 화재의 규모가 아니라 이제 어디다 현장에 들을 때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단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여기 화재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피해 금액이 클 때, 큰 관할구역 소방서의 화재 건수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자, 단순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상자, 사망과 자, 부상을 합해서 사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 사상자는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 그리고 이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다음에 몇 시간 이내에? 72시간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자, 부상 후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으로 집계를 하는 겁니다. 72시간 넘어갔어요. 72시간 넘어가면 그냥 만약에 이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자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부상자의 분류. 중상은 3주 이상. 그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경상은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중상 이외의 부상. 중상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경상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뭐 진단 나올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만 나도 한 2주는 나오거든요. 근데 꼭 병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그냥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자로도 부상자로도 넣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냥 연기를 흡입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바로 정신 차리고 뭐 외상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병원도 안 가요. 그러면 집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건물 동수 산정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돼요. 일단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동으로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건물이 크게 있는데 보통 이제 건물이 세모로 안 생겼죠. 그냥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네모로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나다 빌딩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건물 보면 대부분 반듯하게 네모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조금씩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보면 볼게요.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서 뭐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기타 건물 용도로 한마디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뭘로 봐요? 그냥 같은 건물. 이걸 전부 다 그냥 한 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자, 그림을 참조하면 이런 거죠. 지붕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뭐 바지 모양처럼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아래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건물들 있죠. 이거 그냥 건물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좀 보통 이제 위험물 창고 같은 경우 이런 거 있는데 이 사이를 콘크리트 벽, 격벽이라고 하거든요. 격벽은 이제 콘크리트로 합니다. 두꺼워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건물 원래 있던 거를 안전 때문에, 폭발 위험 때문에 이제 잘라놨다기보다 콘크리트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원래 건물은 뭐예요? 하나인데 이 규정상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뭘로 본다? 한 동으로 봐야 돼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동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두 개예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빌라 1동, 가나다 빌라 2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사이를 그냥 천막 쳐놓고 천막 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지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다른 동으로 1동, 2동이기 때문에 총 2개의 건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거 하나 볼까요? 내화조 건물의 옥상.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 옥상에다가 옆에다 한 거 말고 옥상에다가 내화조 건물입니다. 내화조 건물은 보통 콘크리트로 합니다. 그 위에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하나 올렸어요. 이 위로. 이런 거는 뭐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동. 1동, 2동으로 봐야 돼요. 옆에 새끼 친 거랑 위로 올린 거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 이제 기능상 하나인 경우는 같은 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동인데 그냥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뭐 연결된 통로가 없고 이쪽에서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들어가면 다른 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의 구분, 이것도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고 전소, 반소, 부분소만 잘 보면 됩니다. 전소 70% 이상 그 미만이라도 자, 보수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자, 이거 잘 볼 게 뭐냐면 입체 면적입니다. 입체 면적. 그래서 자, 소실 정도. 그래서 이제 정은 입체.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 부분소는 30% 미만이겠죠.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뭘로 볼까요?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소실 면적 산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그래서 소실 면적 산정은 바닥 면적, 그래서 이제 산적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정체 산적하면 안 틀려요. 자, 뭐다? 정도는 입체, 정도는 입체, 자, 산정은 면적. 그래서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예전 책 보시면 이거 뭐 이제 바닥 면적을 하고 옆에 벽면에 뭐
뭐 5분의 1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 상관없이 바닥 면적으로만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책 보시면 이거 틀리고 자 다 바뀐 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 이제 파트에서 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안 볼게요. 다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보다 보면 이제 법이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좀 뭔가 이게 어수선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방 기본법,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돼 가지고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겹치는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화재 증명원 발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한마디로 이제 화재가 났었다. 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 관계인이 되겠죠. 그 이제 화재 현장에 있던 화재 대상 건물에 대한 관계인은 자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전자민원창구 소방서 가면 불만 끄는 게 아니라 거기 행정 업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돼요. 자 사후 조사 보겠습니다. 사후 조사. 자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 장소. 자, 불은 났지만 소방서에서 출동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불 났는데 알아서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출동할 필요 없잖아요. 다 진압했으면. 자, 그럴 경우 자, 근데 화재 났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던 아니면 보상을 받거나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사후 조사를 실시를 할 수 있어요. 사후는 뭡니까?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자, 그런데 언제 한다? 자,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현장이 보존 안 됐으면 그거 조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어떻다?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또. 경우에만. 자, 이때 뭘 생략할 수 있다?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생략할 수 있죠.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옵니다. 증명원 발급 장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본.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등본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 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관할 지역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관할 지역 상관없이 자, 제가 이제 저 집에서 만약에 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제 제 관할 지역 갈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직장은 뭐 서울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발급 신청해도 소방서 와서 신청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 아니고 증거물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죠. 다 세 번째 과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증거물 실효 용기 어떻게 이제 보관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이제 이 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걸 앞에서 정리해서 봤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앞에서 잘 보셨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내용 안다라고 하면 안 보셔도 되는 이제 그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